안녕하세요. 오늘 이 화면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62년도 충주사범학교를 졸업했어요. 교사 발령을 받게 되면 근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사 발령을 받기 전에 내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교육위원회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때 갈 때 저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저를 따라 교회 나왔던 어용, 이종우 두 동기생이 같이 교육위원회를 갔습니다. 장학관이 왜 오셨습니까? 그래, 부탁이 있어 왔다고. 그게 무슨 부탁입니까? 저희들은 교사 발령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A4 용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내주면서 여기다가 각서를 쓰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각서를 썼습니다. 아무개 상기 3위는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그 원리와 뜻과 사상을 알고 보니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더 중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사 발령 내지 말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각서를 써서 냈어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사범학교 졸업생으로서 졸업생 명단엔 있지만 교사 발령 명단엔 없는 인물입니다. 같이 갔던 어용, 이종우 20년 외국 생활하고 오다 보니까 걔네들은 교장까지 잘하고 지금도 한 사람은 영계 가고 한 사람은 살고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 발령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상이 오늘의 통일교회 사상이고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국가 메시아 발령을 받아 코스타리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성주를 가지고 수도 시민이 먹고 있는 수원지에 성주를 뿌려 코스타리카 국민을 성별하고 원제 복귀해서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조건을 세웠고 97년도에 워싱턴에 비행기 한 대 전선에서 축복 행사에 참석을 하고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자전거 1000대를 선물로 줘가지고 2000명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국영 텔레비 방송국과 공동 주최로 2000년 맞이 평화 대행진을 했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간증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코스타리카에 텔레비 방송국을 개국을 해서
그 방송국을 통한 놀라운 기적 증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1000대에 2000명이 동원돼서 6km 평화 대행진을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 방송국하고 얼마나 많이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송국장하고 자주 만나고 아주 친구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방송국장이 텔레비 채널을 한번 해서 방송국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장에 좋다고. 그래서 텔레비 방송국 채널 하나를 소개받아서 그것을 사기로 했어요. 그때 가격이 30만 불이에요. 이스트 가든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아침 조찬에 있었는데 그 식단에서 아버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텔레비 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채널이 30만 불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30만 불 줄게. 방송국 빨리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인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주동문 그 당시 워싱턴 타임 사장이었어요. 주동문 국장이 제 옆구리를 치면서 아이고 김 회장님 혹시 300만 불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송국 채널이 30만 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 방송국이나 잘 알잖아요. 아니라고 30만 불이라고. 그렇게 해서 방송국 채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만 불 사인을 해주셨는데 20만 불만 주고 10만 불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윤기병 씨 아버님 모시는 그 비서였잖아요. 그냥 때는 가까우고 잔금 처리는 빨리 해야 되고 전화를 수없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비둬 도깨비 같은 놈 해결할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10만 불을 또 진짜 도깨비처럼 만들어서 그 채널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널을 확보한 다음에 아버님께서 평화 TV 방송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코스타리카에 텔레비 방송국 개국을 하게 된 겁니다. 평화방송. 그 방송국을 개국한 목적이 뭐겠어요? 딴 거 없어요. 원리예요, 원리. 24시간 방송을 했어요. 뭘 가지고? 원리 가지고. 에스파뇰 아주 그 강의 잘하는 강사 3사람의 강의를 동원해서 24시간 틀어주는 거예요. 같은 방송. 한 번 지나가서 재림론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텔레비전으로 원리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텔레비전으로 집에서 원리를 듣고 일요일 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토탈 314명이에요. 314. 어느 일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온 일요일 날은 13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텔레비 효과는 놀라워요. 그리고 채널 살 돈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별별 수를 다 써서 채널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안테나 있죠? 송출 안테나. 그거 빌려야 돼요. 그 방송국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카메라 쓰던 중고 그리고 방송국에 필요한 기기들 전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구해가지고 코스타리카 가서 겨우 방송만 나가면 된다. 그런 역사를 했어요. 현진님이 한번 코스타리카에 순회 오셨어요. 텔레비 방송국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으로는 엄청나게 대단히 큰 줄도 알고 그랬던가 봐요. 사진관하고 똑같아요. 방송국 거기가. 딱 들어 사진관이네. 그러더라. 그래도 24시간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원리 강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에스파뇰 원리 강사 잘하는 강사 3사람의 원리 강의를 24시간 돌아가면서 틀어준 거예요. 그 방송으로 원리를 듣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314명이에요. 참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올 때까지는 이미 부모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재림 주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간증드린 것처럼 그 프란시스코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고 환상으로 나와서 우리 채널을 가리키면서 그 텔레비 보라 그런 역사를 해서 찾아온 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오스카라고 코스타리카 협회장까지 했습니다. 협회장 하면서 한국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덕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와서 잠도 잤던 그 오스카 그 양반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텔레비를 돌아가면서 보는 순간에 우리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보는 순간에 원리 강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다른 강의가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다가 나중에 문선명이라는 조남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이단이고 사탄이구나 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채널이 보고 궁금한 거예요. 그 다시 보고 또 껐어. 몇 번 끈 줄 아세요? 8번을 껐어요. 그래도 또 보고 싶어 보는 거예요. 9번째 보는데
그때 역사가 난 거예요. 주님이 맞다. 구세주가 맞다. 그러고 자기 발로 두 부부가 교회를 찾아온 부부가 오스카 부부예요. 협회장까지도 했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 오스카 대단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는 8개 교구가 있어요. 그 8개 교구장 중에 2명을 제외하고 6명 교구장은 텔레비 방송국으로 원리를 듣고 보고 자기 발로 들어와 입교한 사람이 8명 교구장 중에 6명 교구장입니다. 그 중에 리몬 교구라고 에드윈, 그 부인 이름은 자넷이에요. 이 부부도 원리 듣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리몬 주의 교구장을 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보고 뜻을 받드는데 그 에드윈은 전기회사 나가는 직원이에요. 그 직원 수가 150명 되는 전기회사인데 거기에 2번째 직책으로 있는 에드윈이에요. 하루는 전기 공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감전 사고가 났어요. 35,000V 감전 사고가 났어요. 감전이 되는 순간 다이아가 터지고 엔진이 터지고 큰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에드윈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에드윈이 그 다음에 출근해서 들어가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적의 사나이 온다고. 그럴 정도로 기적을 이룬 사람이 에드윈이에요. 아주 이건 코스타리카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몇 날 며칠을 막 텔레비에 나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에드윈이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감전 사고에 대한 간증이에요. 에드윈이 맨 마지막 다 간증을 마치고는 국민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저를 살려주신 기적 같은 역사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부모님 전형이죠. 요 전형을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딱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구세주 참부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저를 무사하게 보호하시고 감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전형 다 식구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오른쪽 5손가락 지문 찍고 왼쪽 5손가락 지문 찍은 부모님 전형 그거 배부한 적 있죠? 그 전형이 나왔을 때 제가 2,000매를 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짐이 그래! 코스타리카 국민 중에
부모님 존영을 모시는 가정이 2,000 가정만 되면 코스타리카는 하나님 손에 들어온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존영을, 그 2,000매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들고 코스타리카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식구님 가정에 그 존영을 들고 성념을 들고 성주를 들고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해가지고 부모님 존영을 모셔야 되는데 왜 모셔야 되느냐? 부모님 존영을 모시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방법이 오링 테스트였어요. 오링 테스트.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없이 다 다뤄요. 그냥 힘없어 그냥. 조금만 해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존영을 딱 왼손에 올려놓고 오링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오링 테스트를 하면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 힘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얘기니까 그 순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존영은 단지 사진만의 존영이 아니다. 길을 확보하고 길을 중심하고 이 가정을 천기로 보호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다. 그러면서 부모님 존영을 가정의 제일 좋은 곳에 모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밥을 먹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밥을 할 때는 꼭 부모님 진지를 떠서 찬장 맨 오른쪽 맨 꼭대기 칸에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진지를 모셔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직장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보고하고 인사드리고 다니기,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참 코스타리카 사람이 복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 믿음, 그 인간성 참 아주 부러워요. 그러니까 에드윈도 이거를 꼭 주머니에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친구들은 이거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윈이 텔레비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면서 바로 저를 살려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라고 간증을 할 정도. 그렇게 해서 314명이 자기 발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118가정 제가 부모님 존영을 가서 모시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118가정. 그 나머지 있었으면 다 했을 텐데 제가 떠나온 다음에는 그만 그게 또 유야무야 아주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른 건 못 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국 하나는 가졌어야 진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방송국이 다 하잖아. 아마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어서 우리의 원리 강의가 나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숨어서 우리 궁금해서라도 원리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아주 통일교회 선전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일은 얼마나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선전을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를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텔레비전 참 코스타리카에서 수도에서 4시간을 가야만 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리는 짧지만은 도로가 좋지 못해서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런 곳에 할머니 한 분이 텔레비를 보고 전화를 온 거, 전화가. 텔레비를 보고 아이고 아버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전화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산호세까지는 오지 못하고 제가 찾아가야 만나는 할머니 식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만나면 첫 마디가 아버님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잘 계세요? 그 말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이 텔레비의 기적, 원리의 기적, 말씀의 기적,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코스타리카는 텔레비. 제가 떠나온 다음에는 방송국도 문 닫았고 누가 이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돈도 들어가거든요. 안테나, 산에 있는 송출 안테나는 우리 게 없어요. 그건 돈 주고 빌려야 돼요. 매달 얼마씩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사람이 없고 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다면 원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원리밖에 없다. 원리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세 도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텔레비 방송국 아셨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코스타리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10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46대 대통령. 46대. 그때 라우라 진치자라고 여자예요. 대통령 된 다음에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그 라우라 진치자가 그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 진치자를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에 와가지고 말씀도 하고 프로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찾아가서 알지? 통일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거를. 첫 마디가 나는 무프타가로 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둥그런 거예요. 한국 속담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자기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대통령만은 노력 가지고 안 된다. 하늘이 정해야 된다 하는 속담이 있다. 당신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된다. 그것을 전하러 왔다고. 참 나도 간 땡겨 부었지. 아직도 대통령 후보로도 확정이 안 된 여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러 왔다. 대통령 된다. 그것도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저가 아니었어요. 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용의 하나님이다. 직접 일을 할 수 없다. 무엇이 필요하냐? 몸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기 위함이다. 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귀가 쫑긋한 거예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는 궁금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강대국이 아니라 도덕강국이 강대국이다. 도덕강국. 코스타리카 350만 밖에 안 되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 강국을 만들어라. 첫 번째 그 얘기예요. 도덕 강국.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나마 운하.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요. 왜 많은지 알아요? 통행하는 길은 하나인데 통행하려고 하는 배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마약 소굴이 되고 음란 소굴이 되고 그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대신할 수 있는 마론 운하,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 그게 서울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거기를 기차로, 열차로 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타리카는 먹고 살 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우리 참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설해가지고 25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 두 번째예요. 그걸 해라. 그러면 당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타리카는 관광국이에요. 관광대기에서 그 서울 수도 산호세 시내가 너무 좁아. 일방통행으로 지금도 다닌 곳이 많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형편은 없어. 그래서 완전히 수도를 재개발해요. 그렇게 해서 관광대국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뭐냐면 뉴 평화마을, 도덕 강국인데 코스타리카의 마을 중에 마을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마을을 모델로 만들자. 그런저런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우라 진치자가 다 얘기를 듣고는 레몬킴, 제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대통령 된다면 레몬킴을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라우라 진치자가 깜짝 놀라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저에 대해서 아마 특별한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 부모님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마 전 세계 중에 그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부모님이 초청을 받아 보신 적이 있었겠는가 생각할 때 코스타리카가 최초랄 거예요. 그 한남동에 가서 초청장을 들고 부모님께 초청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희들 내 대신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대신 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마침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 연단 바로 뒷자리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국내에 내내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이 되었던 김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궁금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또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겠다. 방송국장이 저라 하면 뭐 아주 언제든지 대통령 만날 일이 있으면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방송국장한테 전화해서 대통령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만들으라고. 그러면 방송국장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에는 7개 주가 있고 471개의 현이 있어요. 그 많은 현 가운데 제가 라우라 진치자 보고 모델 마을 만들 테니까 도덕 강국의 모델 마을 하나를 대통령이 정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마을 하나를 줬어요.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현에 가서 지사도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코스타리카에서 유명한 마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국의 카페 코스타리카 만들어서 한국과 코스타리카를 연결해서 역사해보자 해서 카페 코스타리카를 만들려고 우선 한국에
주 한국 코스타리카 대사를 만났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카페숍을 만들려고 그런다. 거기를 코스타리카 문화원으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선문대학교 총장이 김봉태였어요. 그 김봉태 총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카페 코스타리카를 선문대학에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미 그때 코나 커피가 선문대학에 적어됐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거 계획은 못 썼어요. 그럼 카페 코스타리카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마을에서 그 주에서 미스 카페 선발 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5명을. 미스 카페 5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카페 코스타리카를 운영하면서 코스타리카 문화원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한국과 코스타리카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코나 커피를 어머님께서 저거 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경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생각이 아쉬워요. 만일에 그때 미스커피 5명을 선발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카페 코스타리카를 운영을 했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코스타리카에 그 라우라 친치자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만나는 건 아주 식은죽먹기예요. 약속도 필요 없고 방송국장한테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야? 수영. 검출 몸 수색하는 그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 그냥 정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정문에서부터 안내받아가지고 대통령 만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46대 대통령 이렇게 해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대통령 후로부터 아래로 그 역사가 성공했다고 저는 지금 믿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한국이에요. 제가 협회 본부에 여러 차례 갔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채널 하나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든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뜻 성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텔레비 방송국이고 채널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한국 복귀가 더 쉽고 빠르고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건 지나가는 한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절대 입으로 말하지 말고 절대 입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말해라. 끝. 아주